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전시는 어떠셨어요? 원래 관주 시미술관 안에 콜리는 거하고 같은 구기로 해서 성균대학교라는 게 대만의 5대 국립대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서 다 전시를 했는데 너무 전시도 멋있었고 저의 생각보다 홍선남 씨 자체가 최고의 그런 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전시가 대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홍성담 작가님이랑은 어떤 사이신가요? 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이 1990년인데 홍선남 씨가 그때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 감옥에 있어가지고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지정한 그 3인의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그 석방 캠페인이 있었어. 홍선남 씨하고는 2004년에 처음에 대만에 가고 그리고 이번에 이르기까지 약 한 10년 정도 동아시아 평화 이런 걸 주제로 해서 많은 일을 해갔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가 떨어지기도 전에 그 전시를 거부한 광주시나 비엔날레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자기 검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우 부당한 거죠. 사실은 표현의 자유, 그 사상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하고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데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예술 작품을 갖다 고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비엔날에서 추방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세월호는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벌써 이 그림을 갖다가 걸고 8개 도시에서 시위를 갖다 하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2개 도시, 독일에서도 한다고 하고 이것이 가만히 비엔날에 그 관주시 미술관에 벽에 걸어놓고 가다 놓으면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갖다가 내쫓아 버리니까 마음대로 세계 각지를 갖다 지금 좌충우돌을 하면서 뛰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주시 하고 비엔날레 본부는 자기들의 의도했던 거하고 정반대 결과가 돼버리고 무시로 오히려 이 그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강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오해를 받으셨잖아요. 오해가 아니고요. 그건 조작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사에 일본에 있는 민단에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충원했다고. 내가 그거 알아봤는데 오사카에 있는 한국 청년사관에서 정보를 갖다 제공한 거예요. 이걸 갖다 전부 조작 왜곡해가지고 오사카 청년사관에 있는 소위 정보연사가 갖다 바친 걸 갖다가 기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할 때 그 기사를 갖다 출두시키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유학시켜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1년 동안 안 돌아옵니다. 신문 기자를 갖다가 조선일보 그것도 오르간주항에 있는 신입 기자를 갖다 가지고 그걸 1년 2년 동안이나 결국은 한국에 없다고 해가지고 재판에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또 떴다고 문제 없으면 재판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참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재판에는 순서는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전종 기사도 냈지만 그거 뭐 하겠습니까? 기사 써가지고 전부 다 인터넷에다가 뿌리고 참 그 사람들의 방법이 항상 그래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그 날조한 이야기를 갖다가 잡지에 실어가지고 작당해가지고 한다는 진짜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게 국가폭력, 국가폭력.
거의 갈등이 일어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사 납부를 해가지고 전공하고 밥 먹고 뭐 앉아 있다가 또 점심 먹고 저녁에 저녁 4시쯤에 저녁밥 먹고 아침 7시까지 굶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매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그 세월이 있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대부분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생활을 갖다 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시간이라는 게 있고 납작하고 아름이 없으니까 예? 그 안에 있는 상품을 뺑 포장지를 보게 놓은 것 같지 아주 얄팍한 겁니다. 그래서 19년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갖다 해도요. 19년이 지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는 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같은 제일동포들이 혹은 뭐 북하고 관계 때 북에 가봤다는 사람들 등에 말할 필요 없이 그때 그 박정희가 그 자기 그 주한정보부 시켜가지고 그러다가 며칠 동안 고문을 했지 않습니까? 내 같은 거는 무기징역 받아가 살아서 나왔지만 인혁단 사건 같은 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건 날짜가 다 사형시켜 버렸잖아요. 죽여버렸죠. 그것도 졸지에 7명인가 한꺼번에 해버렸는데 이제 유신 시대가 멀리 떠나가 가지고 뭐 지금 따님 대통령 해도 말이 뭐 유신 시대는 이제 한국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엊그저께 일이에요. 엊그저께 일이고 그런 것이 말하자면 대선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나와 있듯이 자기들이 뭐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뭐라 할까 오만이라 할까 자신이라 할까 이런 것에 다 이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 선거처럼 자기들이 명운이 걸렸다 하면은 진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이게 국가폭력이에요. 선생님께 한국은 조국인가요? 한국이 모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분단 국가니까 모국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통일이 돼야지 진짜 모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일본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은 감옥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김 대통령도 그렇고 김근태 씨도 그렇고 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살아서 그 속에서 그 교분을 맺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나의 친구이자 동지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국이다, 모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분단돼 있다는 현실 자체가 인간의 그 마음과 현실 생활에 있어서의 갈등으로 갖다 많이 낳게 되죠.